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내용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얘기를 하려면 변화율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뭐 각의 변화율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건 어디? 네, 제로 200으로 다 밀어놨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사실 속도랑 가속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와 가속도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공부할 때 엄밀히 공부하려면 약간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속도와 가속도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기하 벡터 파트에 있었던 내용을 미적분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다 미적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몇 개가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음함수의 미분법이랑 매개변수의 미분법이 원래 기하 벡터에 있던 게 넘어왔던 것처럼 이 속도와 가속도도 기하 벡터 시절엔 평면 운동이라는 챕터에 있었었는데 걔를 다시 또 일로 다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옮겨올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평면 운동 앞 단원에 평면 벡터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하 벡터에. 그래서 평면 벡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 벡터로 운동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속도 가속도가 있었던 거였거든. 근데 그 앞에 벡터 내용은 거기 여전히 내버려 두고 평면 운동만 잘라가지고 이게 미적으로 넘어온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적책에 갑자기 생뚱맞게 벡터가 툭 튀어나와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136페이지 써놓기를 속도 V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V 화살표라고 써 있고 A 앞에 A 화살표라고 써 있죠.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V 화살표, A 화살표라고 벡터를 안 써요. 왜? 공식적으로 벡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화살표라는 기호만 안 쓰고 순서상으로 묶는 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뭘 할 거냐면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할 때 벡터적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변화율 문제 같은 거 풀 때 엄청 빠르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게 진짜 온전한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얘기도 살짝은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벡터 얘기를 꺼내더라도 왜 갑자기 기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알겠죠? 근데 억지로 이리저리 옮기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위치가 있었고요. 위치가 있었고 속도가 있었고 가속도가 있었던 거죠.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뭐냐면 xt t초가 지났을 때 x좌표가 있었다고 치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x축 위에서 설명하는 거죠. 알겠죠? x축 위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위치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됐냐면 x't 시간당 xt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네,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영원히 학생들이 헷갈리는 주제지. 속도랑 속력의 차이. 얘들 학생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로 그 교수님들도 헷갈리더라고. 평소에 이게 용어잖아, 용어. 개념적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용어잖아.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야. 자기는 영어도 쓰는데 평소에는. 근데 갑자기 속도, 속력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이 들면 또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연세대 수리논술 문제에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점 P 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 불가능하지. 속도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그 방향과 크기가 똑같다는 거잖아. 일정한 속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쭉 운동을 하면 그냥 원운동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유일하게 원운동이라고 우길 수 있는 방법은 멈춰 있으면 돼요. 멈춰 있으면 속도가 0인 거야. 근데 걔가 나 원운동 중임, 일정한 속도임 이렇게 우기는 거지. 말은 되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전피에 대해서라고 나온 거야, 진짜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치러 갔는데 첫 문장이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 개간지로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할 수 없음. 딱 한 줄 쓰고 끝내는 거죠. 그거 가능함? 솔직히 일반적인 멘탈로 그게 가능함? 근데 이제 그렇게 쓴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 진짜 합격 처리, 다 만점 처리했어요. 걔네들 만점 처리. 왜냐면 소신은 딱 박힌 거고 정확하게 팩트 맞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거 듣고 존나 멋있다. 나도 그래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일정한 속력이겠지라고 바꾼 다음에 등속 원운동 말하는 거겠지. 등속 원운동의 속은 뭐야? 등속력 원운동이겠죠. 등속력.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건데 이제 등속 원운동 하다가 이제 교수님 헷갈려서 속도라고 쓴 거지. 근데 등속력 원운동이라고 풀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 맞게 해주고 알겠죠. 그러면서 후기를 남겼는데 속도가 아니지만 속도로 푼 애들은 아니라고 밝힌 친구들에게 만점 처리해주었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와 멋있다. 왜냐면 연대가 그런 짓이 좀 자주 했었던 게 그 전전행가는 몇 년 전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1번이 연대치의 논술 1번은 1번이 뭐냐면 다음 함수가 우함수임을 밝히시오예요. 근데 대개 우함수인데 F1하고 F-1이 달라. 그러니까 우함수가 아니었던 거죠. F1과 F-1만 빼고 나머지가 똑같은 우함수였어요. 근데 사람이 문제 구조상 사람이면 당연히 1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는데 숫자가 달라. 근데 문제에서 우함수임을 보이래. 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연대치의 논술이야. 1번은 1번이야. 그러니까 연대치의 논술이면 일단 기본 우리나라에서 수학 1등급 나온다는 애들이 간 거고 걔네들이 1-1번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집어넣은 게 F1, F-1 다름 근데 우함수임을 보이시오. 이러니까 이제부터 애들이 혼란스럽게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언론 타야 돼요. 이번에 뭐 수능 오류 뭐 이런 것도 막 스탠포드 교수 부르고 막 일을 크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장 사퇴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일을 키워야 되는데 일단 연대 논술이 수능 전이었고 수능 전이었으니까 애들이 설령 떨어져도 뭐 수능 잘 보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었고 또 치의 논술이니까 연대 공대 논술이다 이랬으면 많이 봤을 텐데 치의 논술이니까 아무리 많이 경쟁률이 100대 1 막 이래봤자 1000명도 안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야. 넘어가서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채점했는지를 몰라요. 논술의 문제점이 그거야. 오류가 있었으면 무조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다 같이 맞게 해주고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고민 때릴수록 손해 보는 거죠. 알겠죠? 별표 치고 우함수가 내가 알고 있는 우함수가 아닌가? 내가 기함수였나? 근데 기함수도 아니야. 걔들이 그냥 서로 뭐 이렇게 달라.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도 헷갈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력은 뭐라고? 속력은 이 VT에 뭐라고? 절대값을 표현해 주는 거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는 VT를 미분한 거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AT, 엑셀레이션이라고 AT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말은 거의 안 쓰는데 그래도 만약에 쓴다면 이게 AT에서 절대값을 쓴다면 이거는 가속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인 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인 거고 가속도랑 가속력은 다른 거예요. 가속력은 정말 힘이에요. 힘력이에요. 힘력. 알겠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 이건 뭐라고 말 그대로 그냥 가속도의 크기일 뿐입니다. 가속력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알겠죠? 가속도의 크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누구든지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벡터적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다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다 수직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설명할 때 t를 주면 x값이 띵 나오면서 내 좌표가 나오면 내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선운동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운동.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선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운동이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속도랑 속력의 차이의 절대값은 뭐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밖에 없지 뭐 예를 들면 뭐 옆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개념이 돼요. 물론 이것도 문제로 내려면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기하 벡터 있는 내용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직선운동이 아니라 어디 운동까지? 평면운동까지 해석을 하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능에 그렇게 운동하는 문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함수의 중점들을 연속해서 푸는 문제 있었는데 27번이었는데 나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 20분 동안 시간 재놓고 나도 시험 풀었다고 바로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 켜놓고 풀었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상황이었어요. 알겠죠? 여기서 틀리면 개망신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나마 30번도 다 풀어놓고 뒤집어주는 건데 그거 잘못 풀어서 틀린 거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저건 틀릴 수 있다 인간적으로 이러니까 양해가 된 거지. 만약에 27번 평면운동 계산 적분 때리다가 틀리면 그건 진짜 빼박 못하는 그냥 망신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는데 갑자기 평면벡터 계산이 들어온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근각에 해석에 써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별로 수능적이지가 않은데 그것도 망신이지. 봐봐.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이상하게 풀었어. 그것도 진짜 망신이지 않습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는 병신처럼 풀고 이러면 이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막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그게 맞긴 맞았었는데 뭐라고? 평면 운동도 뭐라고? 미적분의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XT도 있고요. YT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로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t가 정해져 있으면 걔가 평면 운동을 하면 x좌표도 결정이 되겠지만 동시에 y좌표도 결정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t, 사인 t다 이렇게 찍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t일 때 위치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말 그대로 뭔 운동? 등속. 왜냐하면 t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
각이 T만큼 커지면서 빙글빙글 돌게 되겠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얘기 잠깐 해보죠. 어차피 여러분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속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속력의 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맞죠? 등 속도 원운동은 없다고요. 정지해 있는 거 말고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각속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각속도. 각속도 들어봤니? 각속도? 들어봤었어야 됩니다. 이과라면 이제부터 들어봐야 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니 조교를 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타이핑 조교 같은 경우는 아무나 타이핑만 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타이핑 조교를 뽑아서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아직도 남는 친구 중에 그때 이후로 이과 학생만 이제 조교로 쓰고 있는데 문과 학생이 타이핑 조교로 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각속도란 말은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속도의 오타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모든 각속도 문제를 각속도라는 표현을 다 가속도로 고쳐놨어.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오타를 고쳐놓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상해. 이게 왜 가속도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아, 얘가 각속도로 고쳐놨구나.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일이 커지는 게 그러면 컨트롤 F 찾기를 눌러가지고 가속도를 싹 다 찾은 다음에 바로 각속도로 바꾸면 돼? 안 돼. 진짜 가속도도 가속도고 각속도인데 얘가 가속도를 고쳐놓은 것도 가속도인 거야. 그러면 결국 가속도를 다 찾은 다음에 일일이 이게 각이야 각이야 가야 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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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알바를 하고 갔는데 걔가 사건 저지른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을 할 줄 아는 애가 하나하나 이거보다 판단 내려야 되는 순간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얘도 알바비를 줘야 되는데 얘가 똥 싼 걸 수습하는 또 알바비를 또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무조건 이과만 뽑아라. 이과 뽑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속도라는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각속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각속도는 뭐냐면 봐봐.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큼 가느냐가 속도잖아.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큼 각도가 움직이느냐가 각속도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분침. 이 세상의 분침은 다 똑같은 각속도를 갖습니다. 분침의 길이는 다 달라요. 분침의 끝은 그 길이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손목시계 같은 경우 움직여봤자 요만큼밖에 안 움직일 것이고 시계 탑에 있는 큰 분침의 끝에 있는 녀석은 엄청 빨리 돌겠지. 왜냐면 길이 자체가 워낙 기니까. 그것과 관심 없이 각속도는 어떻다고? 항상 똑같다고. 예를 들면 이런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라디안 퍼 세크. 이거 뭔지 알겠어? 초당 몇 라디안을 가는가 이런 거지. 분당으로 치자. 분당. 미니멈. 미니멈 이른다. 맨날 스몰 M을 쓰면 미니멈을 쓰고 맥시멈 쓰다 보니까 다시 분침은 한 바퀴, 여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분침이 한 바퀴 돌면 2파이지. 맞죠? 분침이 60분 동안 한 바퀴를 돌잖아요. 맞잖아. 그럼 2파이 라디안 도는데 몇 분 걸린다고? 60분이 걸리는 거지. 그럼 얘 각속도는 뭐야? 30분의 파이 라디안 퍼 미닛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각속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 속이 각속도의 속을 말하는 건지 속력의 속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말이 되죠. 뭐만 아니면 된다고? 속도의 속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속도의 속은 아니에요. 속도의 속이라고 했으면 등속도 원운동은 아닌 거잖아.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 얘가 어디서 움직여요? 평면 좌표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단 여기서 속도는 뭐가 되는? 속도는 뭐가 돼요? 그러면 x도 바뀌겠지만 동시에 뭐도 바뀌어? y도 바뀌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때리면 된다고? x't라고 때리고 y't라고 때려서 각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순서상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양수고 y는 양수일 수도 있고 x 음수고 y도 음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속도가 이게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속력은 뭐였어요? 속력은 그냥 여기다 절대값을 치운 건데 그럼 이때 속력은 뭐냐? 이러니까 황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억지로 벡터를 안 쓰고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때리고 있는데 속도가 뭐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여기서 속도는 평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화살표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벡터예요. 벡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벡터의 뜻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가면 오바야. 그것만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개념 수업할 때 그것만 3시간 합니다. 뜻과 연산에 대해서. 알겠지? 오바니까 대충 여러분 뭔가 중학교 과학 이럴 때 막 화살표로 힘 표시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야? X축 방향으로 속도도 있고 Y축 방향 속도도 있으니까 결국 얘가 진짜로 순식간에 팍 하고 움직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초당 1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지 이게.
이게 진짜 찐 속도가 된다고. 알겠죠? 그럼 그때 속력은 뭐야? 그 벡터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 x 프라임 t, 요 길이 y 프라임 t라고 표현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속력은 뭐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 x 프라임 t의 제곱, y 프라임 t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게 뭐가 된다?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알겠죠? 평면 운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 평면 운동이에요. x를 ft로 설명하고 y를 gt로 설명해 버리면 이게 일종의 t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함수를 표현한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자면 x좌표를 t로 y좌표를 t로 설명해서 t가 시간이면 얘가 평면 운동처럼 해석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알겠죠? t가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때 가속도는 뭐라고요? 가속도? x를 한 번 더 미분하고 y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말하는 거고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에이씨 뭔 소리야 이거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 가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당연히 이거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때린 걸 뭐라고 한다?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속도의 각 항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돼요. 맞죠? 내가 빨간색 쓰면 항상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해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력이 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미분한다고 가속도가 된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속력은 그냥 속력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랑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 차이 알겠어요? 진짜 알겠다고? 그런 거 있거든요. 강사들 선생들끼리 하는 말 중에 너 언제쯤 이 학생이랑은 수업을 못 하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였니? 이런 거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아, 저 선생님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도 거꾸로 그런 게 있다니까. 아, 얘는 못 가르치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인성 문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수준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이럴 때 있는데 제 들었던 얘기 중에 맞았던 거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던 거야. 거리는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잡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잡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워는 지고 있는데 가까워지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되물었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진다고. 근데 확 가까워지고 느리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그게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안 가까워진다고요? 아니 가까워지는데 뭐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이 못 가르치겠다. 얘랑 나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됐고 제가 느꼈던 충격받았던 제가 이제 딱 이 학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였냐면 포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다는 거지 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나랑 안 맞는 거죠. 그냥 소금물이 있는데 얘가 100g의 어떤 소금물이 있고 여기 200g 소금물이 있어. 근데 농도가 똑같아. 그 농도가 똑같은 걸 섞었어 이렇게.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똑같잖아. 똑같은 농도의 소금을 둘을 섞었으니까 같은 농도일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그게 소금물을 넣으면 짜지잖아요. 근데 농도가 똑같잖아. 여기도 농도가 5%고 여기 농도가 5%잖아. 근데 5%인 농도를 둘이 섞었잖아. 그러면 다시 결국 5%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소금물을 넣은 건 맞잖아요. 소금도 넣었지만 물도 같이 넣었으니까 소금물을 넣으면 농도는 원래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어떻게 농도가 똑같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때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뚝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게 뭔가 내 생각에 예를 들면 그게 어이라면 그게 어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걸 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뚝 끊깁니다. 그러면서 얘는 내가 못 가르치는구나. 알겠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 게 수포자 전문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잘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저는 아이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의 정의니까.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아이를 설명할 때 이게 그럼 아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막 이렇잖아.
그럼 누가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단순한 학생이. 그냥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거야. 그게 뭔 말이에요? 없는데 있는 게 없는 거, 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기서 평행선을 달리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슈퍼전 전문 선생님들은 딱 그 눈높이에 맞춰서 유니콘 같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유니콘이 없잖아. 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있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그치?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 그 순간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 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걸로 영상으로 봤거든, 그 장면을. 그걸 보면서 졸라 신기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데 저런 비유를 쓴다고, 유니콘 같은 비유를. 막 아이와 유니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했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지. 알겠죠? 근데 물론 그 선생님은 대신 이제 만점을 만들어 주거나 뭐 1등급 이상의 학생들한테 킬러 풀이 알려주거나 그런 부분 노하우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맞고 틀린 게 다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속력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말 그대로? 아, 씨발, 절로 들었어. 속력의 변화율이 될 뿐입니다. 알겠죠? 속력의 변화율이 될 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걸 딱 보시면 되죠. 등속 원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등속 원운동 생각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니, 얘는? 항상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속력의 변화율은 얼마야? 속력의 변화율은 0이죠. 속력은 일정하니까, 속력 자체, 속도의 크기 자체는 일정하니까 속력의 변화율이 0이라고요. 그렇다고 얘가 가속도가 없냐? 아니야. 가속도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속도였잖아, 이 속도. 자, 이게 코사인 t, 사인 t였지 않습니까? 이게 위치였다고? 그러면 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지. 맞지? 이게 속도지.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속도예요, 속도.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때립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게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아마 90력인가 그럴 겁니다. 맨날 헷갈려요, 나도. 이게 90력이냐 원심력이냐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여기다 질량 곱하면 90력 아니면 원심력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원운동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가 봐요. 가속도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데? 제곱 루트하면 1이라고. 가속도의 크기는 1로 있다고 계속. 근데 속력의 변화율은 아니라고. 속력의 변화율이 0이라고. 그러니까 속력을 미분한다고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만 제대로 잡으시면 뭐라고? 속도, 가속도 크기들은 다 설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벡터가 나와서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개념 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벡터적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교과서가 없는 척하고 억지를 부리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부터 다음 시간에 싹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